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달리기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달리기가 뭐 특별한 역사가 있을까? 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사실 달리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원시적인 활동이에요.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시대부터 인간은 달려서 사냥을 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빠르지는 못했지만 지구력만큼은 최고였거든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들은 지금도 지속 사냥법이라고 해서 동물을 계속 쫓아가며 지치게 만들어 사냥해요. 놀랍게도 이 방법으로 영양이나 기린까지 잡는다고 해요. 먼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시작해보죠. 당시 올림픽의 유일한 종목이 바로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선수들이 모두 알몸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몸을 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당시 여성들은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만약 들키면 절벽에서 던져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남자로 변장하고 들어갔다가 들켰는데 그녀의 아들이 우승하는 바람에 특별히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또 다른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레오니다스라는 선수인데 그는 12번의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은 달리기 훈련법이었어요. 모래사장에서 달리기 훈련을 했는데 발에 납을 차고 달렸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조격이네요. 그런데 달리기의 진짜 전설적인 순간은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된 사건이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했을 때 피디피데스라는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가서 승리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쓰러져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현재 마라톤 거리의 유래예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 사실 이 이야기는 후에 만들어진 전설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실제로는 피디피데스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240km를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런데 240km라니 상상이 되세요? 더 놀라운 건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메로드로모스라고 불리는 전문 전령 주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루에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었다고 해요. 현재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도 놀랄만한 수준이죠.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산과들을 뛰어다니며 단련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달리기가 있었어요. 바로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라는 공식 우편 시스템이에요.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정해진 지점에서 다른 전령에게 바통을 넘기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로 현재 릴레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이런 우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조직력이었죠. 중세시대에는 달리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 문화에서는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달리기는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중세시대에도 풋 레이싱이라는 형태로 달리기가 있었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마을 축제 때 달리기 경주가 열렸는데 상금으로 돼지나 양을 걸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실에서도 가끔 달리기 경주를 즐겼는데 헨리 8세는 젊었을 때 달리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져요. 더 흥미로운 건 중세시대 수도사들 중에서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는 순례 달리기라는 것을 했는데 성지를 찾아가면서 달리기를 통해 기도와 수행을 결합시켰다고 해요. 지금의 러닝 명상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서는 하이랜드 게임이라는 전통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달리기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건 힐런이었는데 가파른 언덕을 달려 올라가는 경기였어요. 이게 바로 현재 트레일 러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896년 첫 번째 현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이때 마라톤이 다시 부활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리스 선수 스피리돈 루이스는 달리기 중간에 와인을 마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스피리돈 루이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평범한 우편 배달부였는데 올림픽 마라톤 준비를 위해 매일 산속을 달렸어요. 그리고 경기 당일에는 무려 17명의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했는데 중간에 와인을 마시고도 우승했어요. 당시 그리스 전체가 열광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에게 평생 무료 이발,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쏟아졌다고 해요. 19세기 말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달리기 문화가 있었어요. 바로 페데스트리안즘이라는 것인데, 이는 장거리 걷기와 달리기를 결합한 스포츠였어요. 당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6일간 계속해서 트랙을 도는 경기가 열렸는데 관중들이 돈을 걸고 응원했어요. 가장 유명한 선수는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70대에도 하루에 100km를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여성 달리기도 조금씩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의학계에서는 여성이 달리면 자궁이 떨어져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우며 반대했어요. 심지어 1928년 올림픽에서 여성 800m 경기가 열렸는데 몇 명의 선수가 고린 후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자 여성에게 너무 무리한 운동이다라며 이후 32년 동안 여성 중장거리 종목이 올림픽에서 사라졌어요. 20세기 초 러닝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가죽 구두로 달렸어요. 그런데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고무 밑창 신발을 신고 나타났고 이게 바로 현대 러닝화의 시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러닝화 혁명은 1920년대에 일어났어요. 독일의 아돌프 다슬러가 최초의 스파이크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그는 나중에 아디다스를 창립했는데 재미있게도 그의 형 루돌프 다슬러는 푸마를 만들었어요. 형제가 경쟁사를 만든 거죠. 이 두 회사가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1920년대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선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핀란드의 나르는 핀란드인 파보 누름이에요. 그는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따냈는데 그의 훈련 방법이 정말 특별했어요. 항상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며 정확한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 러닝의 원조인 셈이죠. 그런데 누르미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1500m와 5000m 경기를 1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뛰었는데 둘 다 우승했어요. 1500m에서 우승한 후 트랙 옆에서 쉬면서 마사지를 받다가 5000m에 출전해서 또 우승한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1930년대에는 일본의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여서 일본 선수로 출전해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당시 송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국기와 국가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조깅붐이 시작된 거예요. 뉴질랜드의 아서 리디어드라는 코치가 일반인들도 천천히 오래 달리면 건강에 좋다고 주장했어요. 이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조깅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아서 리디어드의 이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당시까지는 선수들이 빠르고 짧은 훈련만 했는데 그는 먼저 오래 달리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자고 주장했어요. 이 이론으로 훈련한 피터 스넬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800m와 1500m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어요. 바로 케냐 선수들의 등장이에요. 1960년대부터 케냐 선수들이 장거리 종목을 휩쓸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비밀은 고지대 훈련이었어요. 케냐의 리프트밸리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인데 여기서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늘어나서 지금도 전 세계 마라톤 선수들이 케냐로 훈련하러 가는 이유예요. 1967년에는 여성 마라톤 역사의 한 획을 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의 K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몰래 참가했어요. 당시 여성은 마라톤 참가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도중에 정체가 드러나자 임원이 달려와서 그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임원을 밀쳐내고 그녀가 완주할 수 있게 도왔어요. 이 사건이 여성 마라톤 참가 허용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런데 1970년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짐 픽스라는 사람이 쓴 조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러닝붐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짐 픽스는 52세의 러닝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이 사건이 당시 큰 충격을 주었죠. 짐 픽스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에요. 그는 35세까지 담배를 피우고 과체중이었던 평범한 편집자였어요. 하지만 러닝을 시작한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의 경험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미국의 러닝붐을 일으켰지만 정작 본인은 러닝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죠. 1970년대는 또한 보스턴 마라톤이 대중화된 시기이기도 해요.
1970년 55명이 참가했던 보스턴 마라톤이 1979년에는 7,877명이 참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러너스 월드 같은 러닝 전문 잡지들이 창간되면서 러닝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1976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있었어요. 몬트리올 올림픽 마라톤에서 동독의 발데마르 치어핀스키가 우승했는데 고린 후 그의 아내가 트랙으로 뛰어들어 포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어요. 당시 냉전 시대였는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프랭크 쇼터라는 미국 선수가 등장했어요. 그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는데 이는 64년 만에 나온 미국의 마라톤 금메달이었어요. 그의 우승이 미국 러닝붐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1980년대에는 에어로빅과 함께 피트니스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이 러닝화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죠. 에어 쿠션, 젤 쿠션 등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술들이 이때 개발되었어요. 19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이키 에어의 등장이에요. 1987년 나이키는 에어맥스 1을 출시했는데 이는 단순한 러닝화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 되었어요.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가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화가 일상복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는 또한 러닝 하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어요. 1982년 연구에서 러닝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는 러닝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여성 마라톤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미국의 조안 베노이트가 우승했는데 그녀는 올림픽 2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 시민 마라톤 붐이 일어났어요. 도쿄 마라톤의 전신인 각종 시민 마라톤 대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완주가 목표인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엘리트 선수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마라톤이 대중 스포츠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울트라 마라톤의 등장이에요. 100km, 200km, 심지어 며칠 동안 달리는 경기들이 생겨났어요. 가장 유명한 건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우트라 트레일 디 몽블랑이에요. 168km를 달려야 하는데 완주율이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닝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바로 맨발 러닝 운동이에요. 크리스토퍼 맥두걸이 쓴 본 투 런이라는 책에서 멕시코의 타라우마라 조기 샌들만 신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기술의 시대가 열렸어요. GPS 워치, 러닝 앱, 심박수 모니터링 등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이때 대중화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2019년에 일어났어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인간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2시간 벽을 깨뜨렸어요. 1시간 59분 40초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체육관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시작했어요. 버추얼 마라톤, 온라인 러닝 챌린지 등 새로운 형태의 러닝 문화가 탄생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AI 코치, 스마트 러닝화, 가상현실 러닝 등 정말 상상만 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결국 러닝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움직임인 달리기가 어떻게 스포츠가 되고 문화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 발로 직접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선수들과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밖에 나가서 달려보세요. 여러분이 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천 년 러닝 역사의 연장선이니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